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항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실시간 리딩 중계로 확인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또 해외 선물에 대한 최신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알아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1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97% 하락한 3,446.9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기업 실적 우려에 급락을 했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0.75% 내린 32,642.0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콩 증시도 역시 상승 출발했다가 중국 증시의 급락에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도 알아봐야겠죠. 영업문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업문 대표 만나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첫 진입자리 징크스를 깨고 연달아 또 2연승으로 또 방송 중에 보여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이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어제 이제 항생 대응하면서요. 항생지수 대응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징크스를 깼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작년도 9월 달부터 누적 수익은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원칙적인, 기술적인, 자기만의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힘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첫 자리에 대해서 좀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이러니하게, 누적 수익이 계속 쌓아가고 있었는데, 첫 자리에 대해서 징크스가 또 좀 깨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누적 수익으로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됐는데, 어제 오랜만에 첫 자리에서 좀 수익이 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린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첫 자리는 첫 자리일 뿐이죠. 그쵸? 네. 끝에 월 말에 못해도 2주 간격은 보셔야 됩니다. 2주 간격 이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월 말이나 2주 기간 동안에 누적 수익으로 제가 출금할 수 있는 수익 금액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한 번의 진입에 대해서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참고를 네.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뭐 첫 자리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할 때도 있었지만 수익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익 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 없는 선에서 확실하게 컷하고, 그리고 수익 정산 가져갈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가면서 누적으로 점진적으로 쌓아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 심리를 압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미국의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30년 만기 모두 상승하면서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어제 이제 나스닥하고 이제 S&P 지수를 뉴욕 증시를 좀 보는데요. 네. 어제 움직임이 안 좋았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어제 나스닥 움직임 그리고 뉴욕 증시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실상 좀 어려운 움직임이었고요. 네. 일단 좀
자세히 볼게요. 11시 반에 이제 뉴욕장이 열리죠. 뉴욕이 이제 개장을 하는데 11시 반에 분명히 눌리는 자리가 보여요. 그렇죠? 네. 이전에서 매수로서 움직임이 계속 살아 있었는데 지금 많이 꺾인 모습이고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보시면 S&P와 나스닥 11시 반 이후에 움직임을 보시면 되는데 11시 반에 일단은 약간의 눌리는 자리,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요. 틱스로 따지면은 한 50틱 정도 안에서 한 40틱 정도 안에서만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이내 매수세로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뉴욕 증시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밑에 15분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올라오다가 확실히 매수로서 힘이 확실히 빠졌어요. 그렇죠? 네. 거의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왔는데 눌림을 받고 확실히 조정을 받고 상방 움직임에 대해서 힘이 빠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저항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나스닥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6,920 라인선 하고요. 그 다음에 6,890 라인선 안에서의 떨어지면은 매수로서의 진입자리를 좀 유효하게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세히 차트 보면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또 저희가 골드 또 알아볼까 하는데요. 금값은 달러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했고요. 또 금리 인상 가능성 연준이 3월 시사하면서 달러가 지금 꾸준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골드와 달러 모두 반대 개념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가능한데 차트에도 이게 반영이 됐나요? 일단은 어제 달러가 뉴스로 어떻게 나왔다고요? 네,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네. 알고 있는데 여쭤보는 거고요. 약세죠. 네. 차트 상관관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달러가 약세면 제가 엄청 자주 말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달러가 약세면 유로는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적이죠. 그렇죠. 유로는 올라갑니다. 유로 같이 상승하고요. 네. 그다음에 골드도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골드 값도 상승으로 나오는데 골드는 어제 약간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오른쪽이 유로고요. 왼쪽이 골드입니다. 좀 봐주시면요. 어제 달러 약세로서 계속 밀어줬어요. 그렇죠?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후 5시부터의 약세 움직임을 점진적으로 전저점을 갱신하면서 추세선에 따라서 가고 있어요. 제가 추세선을 좀 그어드릴게요. 두 저점을 잇는 선이 바로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에 대해서 저점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상방 흐름으로 현재 밀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도 달러의 약세에 의해서 금값도 상승을 했는데 금값은 상승 움직임이 조금 더뎌요. 어제 네. 제가 야간장 대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골드는 하방으로서 눌리는 힘이 약간 있습니다. 골드라는 종목 자체적인 움직임이. 네. 근데 달러에서 약세로 밀어주기 때문에 골드가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 매도로 대응할 거면은 골드로 대응하고 매수로 대응할 거면은 유로로 대응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로가 점진적으로 전저점을 갱신하면서 양봉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200T로 봤을 때 움직임이 훨씬 더 이쁘게 잘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로서 진입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봐주면 좋고요. 유로 골드를 봤을 때 달러 어차피 연관된 종목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동시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유로나 골드를 봐서 달러의 연관을 상관관계를 보고 두 종목 중에 움직임이 좀 잘 나오는 이쁘장하게 잘 나오는 움직임을 확인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선택을 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알아볼 텐데요.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의 기준물이 또 브렌트유잖아요. 골드만삭스가 올해 말에 $80를 배럴당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급등을 또 했고요. 또 전날에 미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주간 휘발유 재고량도 급감할 것이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 상승을 도왔는데요. 자, 차트에도 이 유가가 지금 크루드 오일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나요? 어떤가요? 많이 올랐죠. 네. 오일. 와, 진짜 기름값 더 오르게 생겼어요, 저희.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64달러 선을 벗어나면서 상방 움직임 65달러 그냥 돌파하면서 어제 보니까 새벽 1시 반쯤에 65달러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지지받고 완전히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전에서 제 30분봉 봤을 때 1월 25일 그리고 1월 29일이죠. 완전히 며칠 전에 최고점까지 현재 올라온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올라온 자리가요. 66달러를 벗어나고 있는데 이 자리가 오일에 대한 최고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66.40이나 66.50대 그 안에 대해서 저항대가 있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네. 거기 벗어나면은 완전히 양봉으로 강하게 슈팅 자리로서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에 대해서 64달러, 65달러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저항대가 있거든요. 지금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도 좀 보고 있는데 네. 요즘에 심리적인 그 지지와 저항대 9,000달러 선을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9,000달러 아니고 8,000달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봐주시면은 64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65달러 이전에서 상방 움직이 나왔다가 하방으로 꺾여서 65달러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렇죠? 네.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올라온 움직임에 대해서 최고점에 대해서 물려 있었기 때문에 전고점이자 최고점이면 항상 강한 저항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바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매수로서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로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관망세를 가지고 위에 있는 최고점이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휘발유는 올랐지만 저희는 또 해외 선물로 상세 보완의 의미에서 또 대응을 잘해서 또 크루드 오일 급등하는 차트를 잘 대응한다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어제 매매 복귀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두 번 대응을 해서 모두 좋은 수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음 대응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매매 복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좀 매매 복귀 하기 전에 네. 일단 매매 복귀 좀 제가 사태를 좀 띄워놓는데 오늘 항생 시초가 대응하기 전에 매매 복귀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중요한 게 저는 한 가지를 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저는 뉴스를 보면서 대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차트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트쟁이고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가장 기초적인 차트에 대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대 가려내고 추세 강한 저항대에서 무너지면 당연히 손절가를 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지대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수익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차트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캔들 차트와 이평선과 거래량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차트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볼 때 뉴스보다 더 빠른 게 차트예요. 그렇죠. 빨리 반영되죠. 뉴스의 네. 발표보다 훨씬 더 움직임이 빠른 게 차트입니다. 뉴스를 보고 절대 대응 못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저의 이름을 걸고 제가 뭐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지만 네. 이러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차트에 제가 그동안 시장을 계속 대응을 했는데 차트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좀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 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겠죠? 네. 어쨌든 간에 차트에 대해서
어느 종목에 대해서 뭐 어디에 상장을 했다. 그래서 뭐 올랐다. 최근에 어느 종목이 뭐 상장을 하면서 올라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슈팅 자리로 뉴스 이벤트로 나온 자리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지표 때 제가 대응 안 하거든요. 지표 대응 있을 때 대응 안 합니다. 점진적으로 차트의 분석이 가능한 종목을 선택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이벤트도 물론 큰 틀을 보는데 중요하지만 차트가 또 빨리 반영되기 때문에 차트의 거래량과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보고 바로 또 확인해 보신다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시초가가 지금 또 이제 나와서 확인을 해보고 매매 복귀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시초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매매 복귀 하면서 하고 나서 네. 항생 시장을 좀 보려고 했는데 시초가가 잡혔죠. 그러네요. 일단은 32,571에서 현재 시초가 잡히면서 항생 시작을 했습니다. 네. 움직임 봐주시면 일단은 초반 대응에 대해서는 뭐 이전 종가보다는 갭상승으로 나온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당연히 초반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초반에 하락세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하락장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생도 거기에 따라서 하방세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을 보자면은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반에 대해서 갭상승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어제와 비슷하게 좀 하락장으로 확실히 좀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항생도 현재 좀 매도로 하방 힘으로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대응을 하실 필요 없고요. 매매 복귀하면서 원칙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분석 좀 잡고 나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2,571에서 시초가 시작됐고요. 네, 곧 이어서 확인해봤으니까 매매 복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첫 번째 대응 자리를 좀 보도록 하죠. 네. 어제 첫 자리 어떻게 했죠? 바로 네. 매도진. 저희가 네. 대응을 좀 제대로 했었는데 그렇죠. 어제 시초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시초가는 32,830 자리 정도로 네, 매수 진입하셨네요. 32,826자리 정도로 보이는데 자, 어제 어떻게 했죠? 첫 대응? 바로 원칙적으로 대응을 했죠. 그렇죠. 이전에서 물려 있었던 시초가, 여기가 이제 시초가예요. 여기가 시초가인데 이전에서 시초가에 대해서 물려 있었는데 이 상방 움직임으로 나왔고요. 32,875라인대에서 저항대를 그어놨습니다. 네. 그렇죠? 저항대 그어놨는데 시초가에 대해서의 지지와 저항대, 항생은 항상 시초가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서 상방 움직임이 나오면서 완전히 돌파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32,875자리는 돌파를 못했어요. 저항대 계속 물려있는 모습이죠. 네. 떨어졌다가 여기서 매수로 진짜 잡았었는데 아직까지 체결 안 됐는데 한 번 더 기다렸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줬죠. 그렇죠? 네. 시초가에서 떨어지면서 매수로서 첫 번째 진입자에 잡았고요. 올라가면서 당연히 청산 자리 어디죠? 전고점 전에서 빠져나옵니다. 이전에서 더 상방 움직임이 나왔는데 전고점, 이전에서 부딪혔던 그 저항대에서 빠져나오는 걸 원칙으로 해서 어제 첫 자리 일단 35틱으로 수익 거두면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진입자리 바로 대응을 했죠. 네. 32,875자리 다시 한번 대응했어요. 그러네요. 다시 한번 대응하면서 무너졌지만은 30자리 또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양봉으로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32,878에서 매수 대응했고요. 손절효과는 당연히 여기 밑에 라인에서 물려있는 구간까지 좀 최대한 줬고요. 움직임이 이전에서 시초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올라오니까 시초가에 대해서 매수로 진입하면서 당연히 전고점자에서 다시 한번 또 빠져나오면서 30틱 수익 거뒀고요. 네. 시초가에 대한 움직임이 대응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진입 자리에서 이제 강한 위에 저항대를 32,950자리의 저항대가 있는데 여기 전에서 좀 부딪힌 구간이 보여서 좀 미리 들어갔었는데 아직까지도 손절효과 건들고 나서 하방세가 나왔죠. 네, 그러네요. 이 자리를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왜냐면은 모든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게
움직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만 당하고 수익권으로 가져갔죠. 그렇죠? 네. 이 자리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좀 아쉬운 자리였는데 손절효과 매틱 차이로 저항받고 떨어졌습니다. 손절난 부분도 매매복귀를 해야 돼요.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저항대는 32,953자리에 50자리, 못해도 50자리까지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전에도 부딪혔던 구간이 보여서 그전에서 좀 중간 저항대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 지지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대응했다가 오히려 손절효과 건들고 나서 하방세가 나와서 아싸리 중간 저항대 줄 거면은 이 이상에 대해서 여유분을 확실하게 좀 손절효과를 26개에서 30틱을 주더라도 이 이상으로 좀 후회 없는 자리를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자리짜리 하방세를 물렸다가 조정을 받았죠. 네. 38,807호 자리에서 저항 받는 거 확인하고요. 여기서 바로 매도로 대응하면서 전저점에서 빠져나오면서 어제는 수익권, 2월달 첫 대응이요. 수익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항생 총 4번 대응을 하셨는데 한 번은 또 리스크 관리에 들어섰지만 이것도 방향성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좀 정확히 잘 맞으셨기 때문에 또 누적 수익으로 오늘 2월 첫째 주 첫날 잘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요. 야간장은 없는데 야간장 대응은 안 하셨나요? 야간장 대응 했는데요. 네. 야간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네. 주간 리딩에서 한 번 정도 내주고 좀 마무리를 했는데 수익권으로 마무리를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항생에 대해서 좀 매매 복귀 해봤고요. 이제 좀 차트를 볼까 하는데요. 지금 매도 추세를 가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과 나스닥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네. 항생이라는 이제 종목을 대응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시초가는 32,570이었어요. 그렇죠? 네. 어제 매매 복귀 하면서 중요한 게 뭐였죠? 원칙을 항생 지키고. 시초가. 네, 시초가, 지지와 항생 저항. 시초가에 대해서 네. 대응이 좀 좋다. 지지와 저항대, 시초가에 대해서 분명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자, 국내 선물하고 이제 항생이랑 나스닥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 완전 오늘 하락장 나왔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하락장인데 역시 국내 선물 차트도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네요. 네, 국내 선물장 하락장으로 현재 좀 밀리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국내 선물 먼저 보자면은 시작하자마자 뭐 하방세가 워낙 강력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서 뭐 조정을 받는 저항대 제가 다 그어놨는데 331, 331, 330.50 라인 때 전부 다 돌파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박세로 밀어주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세로서 움직임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어차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차트쟁이거든요. 네.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종목에 대해서 국한되지 않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캔들과 그리고 이평선 거래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방세로 좀 점진적으로 전고점과 전저점을 밀어주면서 하방세로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움직임 자체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하락세로 좀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죠. 네. 저항대로 보이면은 일단 6,951라인대에다가 제가 좀 저항대를 그어두고요. 이 저항대 안에서의 움직임을 지금 지지받으면서 하방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매도로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초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국내 선물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나스닥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항생도 지금 매도 추세 보이고 있거든요. 자, 차트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 세 개가 다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도 추세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매도 추세로 대응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눌림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할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추세가 나오잖아요. 네. 상방 흐름인지 매도 흐름인지 추세가 나오는데 네. 그 추세에 대해서 당연히 맞춰서 추세에 대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조정을 받고 점진적으로 눌리는 자리를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항생을 좀 봐주시면은 네, 항생 볼까요? 항생이 지금 거의 크게 봤을 때는 하방 추세, 매도 추세이고 약간 눌림을 이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지금 봐주시면요. 네. 움직임이 32,400 지금 한 40 자리로 보이는데 초반에서 일단은 어제 있었던 저점에 대해서 제가 저항대를 그어놨거든요. 네. 그렇죠? 이 저항대를 약간을 돌파를 했는데 저항대라고 생각해서 바로 매수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당할 수 있습니다. 매수로 대응했다가는 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에서 좀 매수로서 당연히 저항대를 기대를 하고 매수로서 진입자리 좋은데요. 추세가 이제 나스닥과 국내 선물이 전부 다 떨어지고 있죠. 하방세로. 그렇죠? 네. 차트 상관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국내 선물과 나스닥은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서 진입자리 오히려 반등 움직임 나올 때 매도로서 대응하는 게 더 확률 싸움에서 좀 승리할 수 있는 길이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당연히 지금 32,440 자리를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오면요.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 확인하고 진입자리를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시초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을지 오늘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초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강하게 매도 추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로 저희는 추격 매매를 안 하고 눌림을 받았을 때 그때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잖아요. 한 주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전반적인 이번 주 흐름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을 마감을 하는 날이었어요. 네. 오늘 이제 2월 2일, 둘째 날이죠. 2월 2일 그렇죠. 둘째 날인데, 네. 그제 1월 31일 날 1월 달 마무리를 졌고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익으로 마감을 쳤는데 거의 800팀 이상의 수익을 거뒀었어요. 800팀 이상의 수익을 거뒀었는데, 네. 아쉽게도 한 200틱 정도, 연말이 아니고 월말에 내주면서 약속한 금액은 채웠어요. 네. 약속한 수익 금액은 제가 만들었고요. 그 이상에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절대로 대응을 안 하고 원칙적으로 수익 금액은 약속한 수익 금액을 무조건 지켰고요. 마지막에 월말에 좀 내줘서 좀 아쉽네요. 정말 네. 아쉽고 2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달도 제가 누적 수익으로 지금 약속을 드리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어제가 이제 2월 1일 첫날이었죠. 목요일인데 네. 첫째 날에 대해서 대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항생에서 한계약 대응하면서 높은 수익 금액은 가져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누적 수익으로 좀 끌어올리면서 주간 리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오전장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대응해서 50만 원의 수익 금액을 가져갔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야간장에서 좀 내주면서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좀 내줬지만 결국에는 누적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현재 금요일장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하방세로 워낙 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매도로서 대응도 나쁘지 않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 정리를 좀 잘 해주셨고요. 자, 상해종합지수가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0.81% 하락한 3,419.22포인트로 시작됐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가상화폐가 암호화폐라고도 하죠.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또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좀 흐름이 보이는 건지 매매 기법이 작용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는 실명제가 도입이 됐죠. 네. 저는 오히려 이제는 안정기를 찾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하락장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물론 차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올 걸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는데 지금 하락장이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전체적으로 다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정된 호가, 각 종목마다 안정된 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종목까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 8,100대까지는 달러 기준으로 8,100대까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해외 선물을 대응하고 있는데 똑같은 차트예요.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나가는 차트가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로 캔들과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여러 가지 스토캐스틱, MACD 보조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차트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지지와 저항대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흔히들 요즘에 이제 존버라고 해요. 네. 존버라고 해서 이제 물린 거를 이제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거는 원칙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꺼려지는 대응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원칙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은 손절 나더라도 과감하게 컷을 합니다. 제가 항생 대응을 할 때도 과감하게 컷을 하죠. 그리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은 또 무조건 수익을 챙겨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대응하면서 누적 수익이 중요하지 한 번 대응에 대해서 수익이 나고 말고를 생각하면서 대응하면은 잠을 못 자고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손절호가 그리고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관리 해주시고 수익 청산, 해외 선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대응하면서 차트 분석하면서 지지와 저항 때 매수 세력, 매도 세력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대응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꾸준하게 누적 수익으로 가다 보면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정된 효과까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좀 하락장이 나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도 네. 이제 거의 다 빠진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좀 안정이 찾으면서 그래도 좀 상방세로 좀 조정을 좀 더 받겠지만은 상방세로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바로 차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또 강하게 매도 추세 나오고 있거든요. 자, 대응 자리가 아직 안 나왔나요, 대표님? 자, 슬슬 대응 자리 잡아야죠, 이제. 이제 항생 하방세로 지금 32,440 자리도 돌파하면서 매도 추세로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하방세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방세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지금 대응하고 있는 선물 시장은 매수로서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고요. 매도로서 수익도 거둘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도로서 추세가 나오면 매도로서 대응을 하는 거죠. 네, 오늘 다 하방 추세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날은 좀 대응하기 쉽지 않을까요? 매도 추세가 너무나 확실한데. 흐름이 매도로서 잘 나오고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밀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서 저항을 받고 어디서 눌림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하락장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밑에 저항대가 좀 거의 다 온 상태예요. 32,350자리인데 내가 좀 저항대 그어놓겠습니다. 지금 워낙 하락세가 너무 잘 나와서 네.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움직임 자체에서 이제 원웨이장으로는 분명히 안 나올 거예요. 반등 움직임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저항대 32,350자리 때 그리고 40자리 때에서 강한 저항대로 보이거든요. 이 자리 네. 때 지금 꼬리 만들었죠. 네. 일단 오늘 첫 진입자리요. 이미 하방세로서 움직임은 좀 놓쳤기 때문에 매수로서 진입자리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계약수는 2계약으로 진행을 하고요. 네. 당연히 매도 추세인데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아래 저항대 32,345자리에서 45자리, 48자리에서 강하게 좀 저항대도 물려 있고요. 그리고 국내 선물도 현재 저점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서 대응하고 32,300대까지 좀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인데, 자, 매수 지금 잡으려고 했는데 반대 올라와 버렸죠. 그렇죠? 네. 잠깐만 좀 대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 진입자리 바로 잡아대려고 했는데 움직임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래가 늘면서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에 대해서 반등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최저점이 32,316이었고 여기 좀 꼬리를 길게 형성하면서 지금 다시 반등 움직임 매수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좀 더 지켜보는 게 현명한 또 매매 전략이겠죠. 움직임이 일단은 32,340 자리에서 강한 저항대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40 저항대에서 약간의 이탈했지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조정을 매수로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세에 대한 움직임이 당연히 매도로서 대응이 더 유력하겠지만은 32,340 자리대에서 강한 저항대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응 자리 좀 좋아 보이고요. 첫째 자리는 일단은 좀 더 떨어지면 대응하도록 하는데 32,348에서요. 네. 첫째 자리 손절효과 20개 주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2,348로 잡으셨나요? 32,348에서 매수로서 진입자리 잡고 지금 저점에서 물려있죠. 네. 손절 당할 거를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32,348에서 매수로 대응하고요. 두 계약으로 오늘 대응하도록 하고 리스크 관리는 스무틱으로 잡아서 28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매수로 대응을 하십니다. 자, 강한 매도 추세가 나왔지만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추세로 저희는 가고 있고요. 32,348, 손절호가는 스무틱으로 약간 확률을 좀 반반으로 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좀 확신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대응의 전략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강한 32,348에 강한 저항이 있어요. 강한 네. 저항이 있고요. 그 강한 저항 자리에서 매수로서 진입자를 잡는데 거기까지 못 오고 있죠. 그렇죠. 올라가면 오히려 매도로서 대응을 할 겁니다. 자, 이거 취소해 주시고요. 지금 네. 자리 취소해 주시고 네. 자, 반대로 잡겠습니다. 매도로서 대응 자리 잡는데 일단은 32,428에서요. 네. 32,428에서 매도로 잡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로서 잡을게요. 이미 가격대가 움직임 나오면서 지지와 저항대 나왔죠. 네. 밑에 라인은 32,345 라인 때 저항대고요. 위 라인은 32,435자리, 5자리 정도에서 저항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는 28자리에서 올라오면은 매도로서 대응을 첫 자리 대응하겠습니다. 손절효과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무틱 잡아주시고요. 올라오는 움직임 확인하고 오늘 첫 대응 자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자리 다시 포지션 바꿨습니다. 항생 32,428에서 매도로 대응한다고 하셨고요. 손절호가는 스무틱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자, 지금 슬슬 좀 움직임이 천천히 지금 가고 있는데요. 나스닥과 국내 선물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확연히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자, 오늘 국내 선물 정말 많이 빠졌네요. 오늘 국내 선물이 많이 빠졌어요. 국내 네. 선물 많이 빠지고요. 뉴욕 증시, 나스닥과 S&P도 현재 하방세로 잘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 증시를 웬만하면 따라가죠. 그렇죠? 시장 그렇죠. 자체가 네. 글로벌 증시 따라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장이 나오고 있고요. 매도로서 첫 진입자리 잡는데 초반에 항생 대응할 때는 5분봉을 당연히 5분봉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감이 있는 분봉은 아닙니다. 다만 시초가에 대해서의 초반에 움직인 15분봉으로 봤을 때 사실상 어렵거든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5분봉으로 보면서 5분봉 대응할 때 이제 5위평대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으로 좀 기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방세로 음봉으로 네 번째 봉 나오다가 이번에 양봉 나오면서 반등받고 있거든요. 네. 올라오면은 2평선, 5위평대에서 지지를 받은 구간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5위평대에서 지지를 받는데 그 위에 이제 전고점, 저항대도 있죠. 네. 그래서 32,428에서 대응을 하면은 좀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매도로서 진입자리 좀 괜찮은 자리라고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진입자리까지 올라오면서 체결이 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칙적인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28자리까지 오면은 그때 대응합니다. 체결 안 되고 움직임 나오면은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손해볼 거 없으니까요. 올라오면은 그때 첫 대응 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좀 차트를 보면서 전에 것들을 보니까 32,428 그 잡으신 지금 매도 대응 자리가
많이 지지와 저항을 받는 그런 선이더라고요.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전일이나 뭐 전전일 이런 것들의 그 지지 저항도 같이 보시면서 이제 선을 그으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어제장에 대해서의 최저점이에요. 그제장이죠. 네. 그제장이고 최근에 항생도 계속적으로 올라온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가 매도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항대 이제 오늘 이제 어제장 그제장에 대해서 최저점에 대해서 저항대를 그어놨는데 오늘장에 이제 그어놨어요. 네. 그어놨는데 거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어놨는데 오늘 저항을 받았죠. 그렇죠? 네. 그 저항대 아래서는 무조건 오늘장에 대해서 유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2,428 체결이 될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기다리는 동안에, 지금 말하는 동안 또 바로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체결이 될 것 같긴 한데, 자, 저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항생과 같이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뉴스 이벤트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항생 같은 경우가 차트 분석이 정말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매일매일 그 데일링 트레이딩을 했을 때. 그래서 항생 그리고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렇게 빨리 하시는 그런 거에 익숙해지신 또 여건문 대표한테 많이 유리하실 것 같은데요. 자, 대응을 그럼 실제로 최근에도 많이 이제 하고 계시는 건지 코인 같은 경우에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움직임이 네. 저는 빠른 게 좋아요. 그렇죠. 네. 막 지지부진하면은 답답해서. 네. 체결이 됐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항생 체결이 됐어요. 32,428 매도 대응이요. 자, 항생 일단 체결되고 갑자기 볼까요? 거래량 증가하면서 체결되면서 손절효과 갑자기 슈팅 자리로 무너질 뻔했어요. 그렇죠? 네. 자, 손절효과를 지금 20틱인데 일단은 손절효과 풀어주시고요. 네. 손절효과 25개로 늘리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 손절효과 25개로 늘려서 32,453으로 잡아드릴게요. 네. 순간적으로 슈팅 자리 나오면서 무너질 뻔했거든요. 그거 참고를 다행이네요. 해주시고요. 네. 청산 자리는 32,400으로 청산 자리 잡아두고요. 지정과 청산 잡아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말하는 동안 바로 체결이 돼서 바로 차트를 봤는데요. 자, 32,428 매도 대응 체결됐고요. 지금 청산 자리는 32,400으로 잡았습니다. 손절효과는 22틱으로 늘렸고요. 자, 지금 지켜보고 일단은 첫 있습니다. 자리에 대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네. 32,400대에서 약간의 좀 이전에서 부딪힌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28틱 정도 수익권 가져가면서 빠져나올 준비 해주시고요. 청산 자리, 리스크 관리는 이제 제가 좀 늘렸는데 순간적으로 4칠까지 올라오면서 손절효과 건들 뻔했는데 한 틱 때문에 살았어요. 네. 그렇죠.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움직임 자체에서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4칠까지 순간적으로 나온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25틱이 네. 있었고요. 체결이 됐습니다. 32,400에서 네. 빠져나오면서 오늘 첫 진입자리 수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첫 자리 징크스 완전히 깼습니다. 이틀 연속 지금 첫 자리 저희 수익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예측이 맞으셨어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또 한 틱 차이로 저희 리스크 관리 안 들어서고 바로 32,400 청산이 돼서요. 그러면 지금 28틱으로 첫 자리 지금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분석 다시 볼까요? 일단 첫 자리에 대해서 이제 수익권으로 가져갔고요. 네. 이전에서 하방세가 추세예요. 추세가 매도세로서 누가 봐도 매도죠. 그렇죠. 매도로서 추세가 나왔죠. 그렇죠. 네. 첫 자리 이제 수익이 났는데 이전에서 움직임 나오는 자리에서는 초반 대응이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사렸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장이죠. 네.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했고요. 이전에서 부딪힌 거에 대응하려면 여기서 대응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놓치고 여기 저항대 40저항대에서도 매수로서 진입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이전에서 말하다가 그냥 올라가 버려서 놓쳤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하방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2,440자리에다 제가 저항대를 그어놨죠. 이 저항대 안에서의 반등받으면 하방세로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매도로 28자리에서 매도로 잡았고 손절효과를 20개 잡았는데 순간적으로 거래량 올라오면서 착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4칠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틱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러네요. 살아남았는데
4,7자리까지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플러스 5틱 더 줘서 5,3까지 줬고요. 당연히 그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하방세가 나오면서 오늘 28틱 수익권으로 오늘 걷어가면서 오늘 첫 자리 시작을 합니다. 네, 기가 막히게 또 32,428 딱 그 자리에서 체결이 돼서 바로 또 리스크 관리도 딱 맞게 이제 들어섰는데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한 틱 차이로 체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히도 예측이 필요한데 이런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입하기 전에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네 스피드 좋아하신다고 거기에 빠른 대해서 거. 네. 좀 말씀해드릴 수 있는데 거래량이 이제 가장 추세의 기본은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네. 추세라는 거는요,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면 추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나옵니다. 네. 거래량이 그렇죠. 막 물리면서 움직임이 나와야지 추세력이 나오는 건데 거래량이 물리면서 움직임이 변동성이 큰 종목 같은 코인도 마찬가지고 해외 네. 선물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물리는 그 시간대에서 포착을 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추세가 한 100에 대한 추세가 있는데 그 100에 대한 수익을 전부 다 못 가져갑니다. 100에 대한 추세가 나오면 거기에서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을 걷어가면서 누적으로 그게 쌓아가면요. 정말 무시 못하는 금액이 돼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저항대, 지지와 저항대를 말씀드리고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차트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움직임 자체가 32,400, 32,345, 32,400 4등자리 한 100틱 안에서 지지와 저항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제가 포지션을 잡고 가격 나온 거 확인하고 거기에서 지금 수익 청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캔들 그리고 이평선 거래량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해서는 차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시장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떻게 쓰일 건지 미래적 가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매일매일의 그런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대응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 선물과 나스닥 차트도 한번 보면서요. 오늘 항생 또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국내 선물 그리고 나스닥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항생 저희 일단은 첫 진입자리에 대해서 하방세 장난 아니죠. 그렇죠? 네, 정말 많이 내려가네요. 진입자리에 대해서 28틱 수익 거두고요. 자, 저희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거 수익권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수익권 아쉬워하면 안 돼요. 이만큼 수익권 28틱 충분한 수익이에요. 그렇죠. 충분한 수익이고 다시 한번 또 진입자리 잡아드리고요. 움직임 보시면은 이렇게 만약에 매수 움직임이 나온다. 제가 좀 뚜렷하게 좀 보이는 걸로 좀 해드릴게요. 네. 만약에 움직임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은 지지와 저항대 가련해서 이만큼과 이만큼의 수익만 가져가면 돼요. 이만큼의 수익 금액 그냥 버립니다. 다시 그 위에서 차트 분석해서 대응하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쌓아가서 누적으로 되면은 그게 바로 진정한 차트 분석을 통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 누적 수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무리하게 수익을 따라가기보다는 저희 지지와 저항 포인트 잘 잡아서 그때그때마다 수익을 쌓아간다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좋은 전략이 될 거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제 이어서 오후장 전략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자리 같은 경우는 현재 32,304공자리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매도 자리도 유효하고요. 네. 아래 저항 때는 사실상 완전 저점을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 움직임이 나오면은 당연히 32,440 자리도 매도로서 유효한 자리라고 보입니다. 진입 자리 두 개 알려드릴게요. 32,340, 45 자리고요. 그 다음에 32,435에서 40 자리 정도에서 매도로서 진입 자리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깔끔하게 오후장 전략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응 자리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첫 자리 징크스 이틀 연속 깼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복했고 다음 주에 더 힘찬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